완벽하다고 믿었던 7년의 결혼 생활이 단 2분 만에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배신의 증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리 위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다시금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 강남의 밤은 차갑도록 눈부셨습니다. 30층 아파트 거실. 통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화려했지만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질식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저는 벌써 5잔째 위스키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독주의 화끈거림조차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냉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실 한복판, 아내 미나가 즐겨 앉던 크림색 소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 미나는 그곳에 앉아 해맑은 얼굴로 짐을 챙겼습니다. 자기야, 나영이랑 세부 가서 푹 쉬다 올게. 가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어 올 테니까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마. 그녀는 제 볼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PD로 10년을 넘게 일하며 수만 명의 표정을 렌즈에 담아온 저에게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기쁠 때면 가늘게 떨려야 할 그녀의 왼쪽 눈과 근육이 그날따라 유독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명백한 거짓의 징후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어느 날 밤 찾아왔습니다. 늘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로 설정되어 있던 미나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갑자기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을 텐데 굳이 그걸 바꿨다는 건 숨겨야 할 무언가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냥감이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미나가 탄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화려한 강남 아파트의 정적을 깨고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대한 폭풍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잠긴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뱉은 그 한마디는 단순한 지시가 아닌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음날 이른 새벽부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강남의 한 허름한 빌딩 지하 사무실. 겉보기엔 평범한 심부름 센터 같았지만 업계에서는 확실한 해결사로 통하는 김 사장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쾌쾌한 담배 연기와 돌아가는 컴퓨터 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 사장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두꺼운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준영 씨, 아니 박 PD님, 방송국 밥 먹는 분이 이런 데는 웬일입니까? 뭐 사연이야 뻔하겠지만. 그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내민 제안서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3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에 GPS를 매립해 실시간 동선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고성능 마이크를 설치해 차량 내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직접적인 사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일반적인 의뢰의 3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민낯뿐이었습니다. 김 사장과의 계약을 마치고 나오니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의 그물망은 이제 바다 건너 필리핀까지 뻗어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마닐라에서 식당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친동생 병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병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평소 같으면 농담부터 건넸을 녀석이었지만 제 가라앉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병우의 말투도 이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미나의 세부 여행 일정을 상세히 알려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병우야, 네가 사람 좀 써서 세부 리조트 동선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니? 아무래도 미나가 혼자 간 게 아닌 것 같다. 수화기 너머로 병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를 친누나처럼 따랐던 녀석이었기에 그 충격은 저만큼이나 컸을 겁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세부에 있는 애들 보낼게요. 마침 리조트 쪽에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빈틈없이 밀착 촬영해서 형님한테 바로 쏘겠습니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저를 향한 안타까움과 배신자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필리핀을 잇는 거대한 감시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방송국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평소처럼 저에게 커피를 건네고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해 떠들었지만 제 신경은 온통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바쁜 PD의 모습이었지만 화면 아래로는 김 사장이 보내주는 실시간 위치 정보가 쉼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탭 PHAI, 즉 녹음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미나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정숙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비행기 타면 한동안 연락 못하니까 너무 아쉽다. 세부 가면 우리 진짜 아무 생각 말고 즐기자. 그리고 이어지는 낯선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 걱정 마. 내 남편은 네가 나영이랑 있는 줄만 알 텐데 뭐가 문제야? 순간 심장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학 동기 이재성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부부 모임에도 얼굴을 비췄던 제가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잠시 후 들려왔습니다. 나영이 걔도 참 고생이지. 우리 알리바이 만들어주느라 이번에 민수랑 넷이서 재밌게 놀다 오자고 그랬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두 사람의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영이와 다른 남자까지 포함해 짝을 맞춰 떠나는 기만과 배신으로 가득 찬 집단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저는 편집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당신들이 세부에서 찬란한 태양 아래 행복을 만끽하는 동안 나는 이곳 서울에서 당신들이 돌아올 보금자리를 가장 처참한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병으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세부 막탄공항에 막 도착한 네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재성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미나의 모습. 사진 속 그녀의 표정은 제 기억 속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보며 그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씩 말려 죽이는 것임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미나가 자랑스러워하던 한강뷰의 아파트. 그녀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하던 그 화장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7년의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유리잔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온화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낚아채기 직전의 맹수처럼 서늘한 살기를 품은 낯선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한국을 향해 이륙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미나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마술을 부릴 예정입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하게 될 그 정적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구멍이 될 것입니다. 가구 하나, 숟가락 하나 남기지 않고 텅 비어버릴 그 공간을 상상하자 기괴한 쾌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제 이 도박 같은 복수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이 돌아올 곳이 더 이상 집이 아닌 차가운 콘크리트 상자라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이 완벽한 비극의 결말이 어디를 향해 달려갈지 제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때로 차가운 이성보다 더 정교한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세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미나와 이재성이 미래를 즐기는 동안 저는 서울에서 가장 냉혹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병우가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사진들은 참혹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리sor트 시부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맞잡고 걷는 두 사람. 해변 식당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파한대소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그들은 그곳이 자신들만의 낙원이라 믿었겠지만 제 눈에는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사진 속 미나의 환한 미소를 확인한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연민조차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바로 내놓겠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으니 무조건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시세보다 10% 낮게 맞춰주셔도 됩니다. 중개업자는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그저 해외 발령이 급하게 났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미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한강 조망의 30층 보금자리는 그렇게 단 한 통의 전화로 타인의 공간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 안을 채우고 있던 껍데기들을 치울 차례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 TV는 결혼 3주년에 미나가 갖고 싶어 해서 산 것이고 저 스타일러는 그녀의 명품 코트들을 관리하기 위해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저에게 그저 배신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중고거래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치 떨이 판매를 하듯 물건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관계로 급처분합니다. 가전, 가구, 일체, 반갑, 이하. 글을 올린 지 불과 몇 분 만에 채팅창이 터져 나갈 듯 울려댔습니다. 진짜 이 가격 맞나요? 지금 바로 가지러 가도 될까요?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메시지가 쏟아졌고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오세요. 그날 오후부터 저희 집 문턱은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안방까지 들어와 미나가 아끼던 가구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75인치 대형 TV가 나갈 때 거실 벽에 남은 거뭇한 자국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미나가 여행지에서 이재성과 건배를 나누고 있을 시간, 저는 그녀의 화장대와 옷장, 심지어 우리가 함께 쓰던 침대까지 남의 손에 넘겼습니다. 심지어 저는 우리 부부의 기념일마다 하나씩 모았던 고급 식기 세트와 크리스탈 잔들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겠지만 저에게는 깨끗이 씻어내야 할 오물에 불과했으니까요. 스타일러를 싣고 나가는 용달차 기사가 상태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파냐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제 마음속의 분노는 더욱 단단한 결의로 변해갔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온갖 화려한 가구와 가전으로 가득했던 집은 콘탄 냉기만이 감도는
콘크리트 상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포 인근의 아주 작고 간소한 원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회사와 가깝고 혼자 지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곳에 제 개인적인 짐 몇 상자만을 옮겨놓고 나니 이제 정말 돌아갈 다리가 끊겼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세부의 화려한 리조트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미나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올 곳은 더 이상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차가운 바닥과 빈 벽만이 남겨진 지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텅 빈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비행기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저 비행기 중 하나에 그녀의 배신이 실려오고 있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를 맞이할 가장 완벽한 환영식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순간뿐입니다. 과연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그 공포스러운 침묵은 어떤 맛일까요? 저는 벌써 그 순간이 기다려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잠그고 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을 향해 작게 읊조렸습니다. 미나 좀 쉬어.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비워진 집만큼이나 제 심장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비극의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낙원이 지옥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구 게이트를 나서는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이 이 텅 빈 공간에 닿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편 위에서 저는 우아하게 승리를 자축할 것입니다. 가방 하나 들고 서 있을 그녀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상상하며 저는 마포의 새 안식처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 당신의 배신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뼈저리게 느껴보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모든 감정을 지우고 오직 결과만을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이 자초한 이 완벽한 파멸의 끝에서 말이죠. 어느덧 새벽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택시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쇼타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집이 당신을 어떻게 거부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너져 내릴 당신의 뒷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이 빈틈없는 감옥 안에서 말이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제 상처를 씻어줄 유일한 약이 될 것입니다. 부디 지옥에서의 첫날 밤을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어둠이 깔리면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그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를 기다립니다. 모든 비극은 침묵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당신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세부에서의 환상적인 며칠은 미나에게 마치 인생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싣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손목에 걸린 명품 팔찌와 면세점에서 산 가방들을 보며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재성과의 미래는 짜릿했고 남편 준영은 여전히 바쁜 일상에 치여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방 안에서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쳤습니다. 오빠, 나 방금 공항에서 출발했어. 보고 싶다. 준영에게 보낸 메시지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준영이 방송 녹화 중일 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등 뒤에서 비수를 꽂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미나는 지금 자신이 파멸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다음 불륜 여행은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낭떠러지 바로 앞일 때가 많으니까요. 드디어 강남의 익숙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무거운 캐리어와 쇼핑백들을 양손 가득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0층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준영에게 건넬 가짜 여행 후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영이가 몸이 안 좋아서 호텔에만 있었어. 음식이 안 맞아서 고생했어 같은 뻔한 거짓말들이죠.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녀는 익숙한 보폭으로 3001호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삐비빅, 띠리릭,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미나는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늘 자신을 반기던 은은한 디퓨저 향기도 준영이 켜두었을 거실에 간접 조명도 심지어 집안 특유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앞은 내텄고 늘 놓여있던 준영의 구두 한 켤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 안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왔어. 자고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벽을 타고 기괴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미나가 거실 불을 켜는 순간 그녀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거실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5인치 대형 TV가 걸려있던 벽면은 못자국만 흉하게 남은 채 비어 있었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이태리제 가죽 소파도 대리석 식탁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 프레임부터 매트리스, 심지어 커튼 한 장까지 완벽하게 철거되어 있었습니다. 붙박이장을 열자 그녀가 아끼던 명품 코트들과 가방들은커녕 옷걸이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둑이 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이 벽에 못자국을 남기고 커튼봉까지 떼어갈 리는 없으니까요. 이건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증오스럽게 이 공간에서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살던 집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소름 돋는 복수 정말 가능할까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미나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둑이 든 걸까요? 아니, 도둑이라기엔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바닥에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낸 듯한 이 기괴한 정적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수십 번을 다시 걸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명확한 거부의 표시였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머릿속에 번뜩 이재성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성아, 나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집이 없어졌어. 준영 오빠가 다 눈치챈 것 같아. 나 어떡해?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성의 목소리는 세부에서의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나 씨, 지금 제정신이야?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뭐? 재성아, 우리 세부에서. 세부? 그건 그냥 여행지에서의 일탈이었잖아. 우리 성인이잖아. 쿨하게 즐긴 거 아니었어? 난 내 가정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아. 내 이름 언급되는 순간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연락하지 마. 이게 바로 불륜의 민낯입니다. 태양 아래서는 영원을 약속할 것처럼 굴다가도 그림자가 들이오면 가장 먼저 도망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류들이죠. 재성은 그녀를 위로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그녀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마주한 반전의 시작이자 배신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불륜이라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은 파도가 치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미나는 구세주를 만난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집이 이상해.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건 엄마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이 망할 년아, 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박서방이 나한테 다 보냈어. 네가 그놈이랑 발가벗고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들, 둘이 주고받은 그 더러운 문자들까지 싹 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나 이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박서방이 너랑 살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감히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해? 너 다시는 친정 올 생각도 마라. 내 딸은 죽은 셈 칠 테니까. 전화는 차갑게 끊겼습니다. 미나는 텅 빈 아파트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사랑하는 남편, 든든한 친정, 그리고 짜릿했던 내연남까지 단 몇 시간 만에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세부에서 사온 쓸모없는 기념품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명예도, 그리고 돌아갈 곳도. 사실 이 모든 것은 준영의 철저한 기획이었습니다. 그는 미나가 집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집을 나가는 대신 그녀가 가장 아끼는 안식처를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제 미나는 이 텅 빈 공간에서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를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하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텅 빈 거실의 정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층 높이의 이 화려한 감옥에서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완벽한 외도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완벽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텅 빈 방 안에서 미나의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겪어야 할 길고 긴 지옥의 첫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준영이 어떻게 법적으로 이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는지 그 통쾌한 마무리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배신자들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는 배신자들에게 엄격한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박대진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법정에 펼쳐 보였습니다. 세부 리조트에서 찍힌 고화질의 사진들, 차 안에서 오간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조트 직원이 직접 확인한 투숙 기록까지. 그 철저한 증거 앞에 미나와 이재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미나에게 위자료 2억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상간남 이재성에게는 3억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세상 앞에 인정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간남 소송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 앞에서는 그 어떤 나쁜 남자라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법은 차가운 증거만을 믿습니다.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어느 날,
저는 마포에 마련한 작은 원룸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으로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가 지는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30층 아파트에서 느끼던 공허함과는 전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벼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미나는 이혼 후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한 채 지방의 작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듣던 그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릴 법도 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재성 또한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지며 징계를 받고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불행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일은 제가 맡게 된 대형 방송 프로젝트의 첫 촬영 날입니다. 한때 무너졌던 제 커리어도 제 삶도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스스로에게 축배를 건넸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비로소 저는 온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가면 반드시 찬란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를 씻어내고 저는 이제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갈 것입니다. 한강 너머로 떠오를 내일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할 것 같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저는 미소와 함께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러운 배신이 찾아온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더 나은 인생을 살라는 하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진실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비슷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분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